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어, 뭐 2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개미들, 이 주린이들의 어떤 선봉자격으로 좀 유명하신 바로 그 존리 대표님이죠. 존리 대표님의 책 두 권을 읽고 정말 엑기스만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주식 투자 하루라도 일찍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아라 라고 제목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자, 제가 참고한 책은 두 권,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그리고 존리의 부자되기 이 두 권입니다. 다 그냥 정말 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았을 거고요. 또 보지 않은 분들, 또 이미 본 분들이라도 제가 요약한 부분과 그 읽었던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읽었어도 또 다 까먹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그 힐링 여행자님 채널을 정말 그 애청하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대부분이 다 힐링 여행자님이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경제 공부나 투자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정말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아마 다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의미한 소비를 통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죠.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좋은 차, 뭐 좋은 옷과 가방, 이런 걸로 자기가 부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에, 그렇게 소비가 많아지면 진짜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진짜 우리의 부를 이 자산을 늘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지 정말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를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여생을 보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제가 재테크를 제대로 돈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문구와 좀 비슷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400개가 넘는 영상들 중에서 돈이 중요하다, 돈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영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최근에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돈 공부,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철이 든 거죠. 자, 그리고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안정적인 고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본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월급쟁이에 머무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을 꿈꾸고 창업이 어렵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여유 자금이 생기는가의 여부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려 있다. 이 지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뭐죠? 그 보험 설계사를 제가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3년 정도 보험 설계사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그 120만 원 버는 여직원부터 2,500만 원 버는 그 성형외과 의사까지 다양하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딱 맞아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 120만 원 버는 그 여직원 같은 경우 돈을 아끼려고 독립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같이 살면서 자기 생활비, 이런저런 생활비만 50만 원을 딱 쓰고 나머지 70만 원을 그 적금을 넣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 120만 원 버는 이 여직원보다도 더 많이 버는 400, 500, 600, 700 버는 사람들 중에서 이 70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입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지출을 먼저 통제를 한 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책 내용 중에 그 미국의 큰 부자들에게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공통점들을 쫙 모아보니까 네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그 신뢰를 주기 때문인 거죠. 둘째는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호기심이 많았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었다. 일종의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서 무언가 사본 경험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 딸아이도 이제 6살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저희가 몇백 원, 1,000원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장난감을 사는 경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네 번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투자에 대한 것을 공부한 것. 저희도 이제 이 주식 공부하고 나서부터 딸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거나 그러면 그 용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주고 그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돈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주식으로 네 돈이 이만큼 불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게. 그런데 그 힐링 여행자님이 추천해준 종목으로 해서 주식을 샀고 수익률이 한 15%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 재테크 그러니까 이제 이런 투자 공부를 이제 했을 때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주식 투자 쪽으로 공부를 바꿨는데 존리 대표님 강의 들었을 때 그것도 되게 영향을 주었고 힐링 여행자님 영상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문구가 참 와닿았어요.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해서 뭐 빌라를 사고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고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데 정말 아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입지에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전기차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열심히 매출을 올리고 그 대가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은 돈이 일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주식으로 돈을 모으고 불려가는 게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률 외에도 주식 투자의 장점이 있는데 매일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매력적인 거예요. 주식 투자가. 와이프하고도 이런 농담 참 많이 하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퇴근할 때 추워서 택시를 탔는데 어느 날 택시를 안 타면 이제 주식 한 주 살 수 있는 돈이 굳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저희 가족이 세 가족이 이제 외식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 4, 5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3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번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번 달도 용돈을 뭐 한 10만 원 아꼈다 그러면 그 10만 원 아낀 걸로 이제 주식을 산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우리의 부는 노동과 투자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창출된다라는 거죠.
노동은 우리가 이제 월급 같은 걸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또 하는 거고요. 또 항상 투자가 병행이 됐을 때 우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노동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부를 형성하는 주식 투자 재테크 두 번째인데요. 그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앨런 크리스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참 섬뜩한 말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참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인내심이고 어떤 멘탈 관리죠. 이게 주식이 막 어떤 때는 폭락하고 또 어떤 때는 올라가고 갑자기 급등하고 하니까 너무 또 급등해도 팔고 싶고 폭락해도 팔고 싶고 이 사람의 욕심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주식은 어 재테크가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인 거예요. 워렌 버핏에게 35년 전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약 180억의 부가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 같은 거 그거 보면 5년에 두 배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억에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어서 5년간 투자하면 2억이 되고 다시 5년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 2억이 4억이 되고요. 다시 5년을 투자하면 4억이 8억이 되고 다시 5년을 투자하면 8억이 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갖고 있으면 1억이 32억이 돼요. 이것이 이제 스노우볼 효과의 위력인 거죠. 복리의 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종잣돈 1억만 잘 만들어서 투자해 놓으면 이 노후가 정말 해결될 것 같아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나의 노후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표현도 참 멋지죠. 존리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지만 힐링 여행자님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공부 잘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더 많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부 잘했던 애들, 서울대, 연대고대 갔던 애들 다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그때 그냥 맨날 껄렁껄렁 놀던 아이들 중에 사업해서 돈 번 애들이 더 많아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인 겁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넓힌 다음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그 회사가 동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이제 동업자를 구하는 거니까 그 동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할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식을 잡고 넓히는 이유는 이 회사와 내가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주식 투자란 그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배, 20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단기간에 10%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5년, 10년 후 500%, 100% 수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주식을 매입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존리 대표님은 창업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식도 보유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투자 방법이라면 창업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식을 사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주식을 소유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라도 일찍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파는 것이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장난감 대신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테슬라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정말 이 내용도 그 마찬가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철학인 겁니다. 결국 마인드예요. 철학. 부자가 되는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철학이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기다리면 된다. 주식을 부동산처럼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오른다. 자, 여기까지 존리 대표님의 두 책, 제가 정말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간추렸고요. 결국 힐링 여행자님 채널에서도 저희가 주식 공부, 경제 공부, 또 어떤 마인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똑같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 이 두 분을 통해서 또 개미의 한 사람, 또 주린이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투자에 대한 공부, 또 주식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두 분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채널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